네, 공매로 진행되는 신탁자산 부동산에 좀 나와 있습니다. 현장에서 나와 보니까 펜스 쳐놓고 공사는 하고 있지 않네요. 그리고 신탁자산에 대해서는 요 영상 마지막 부분에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하고, 일단은 현장에 나왔으니까 현장 분위기와 이쪽 상황을 좀 간략하게나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여기 지금 뒤쪽에 보시다시피 좀 펜스가 아주 빡빡하게 펜스를 쳐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이쪽에 안으로 카메라를 밀어 넣어서 찍을 수 있다면은 거기 안쪽 내부의 환경까지 찍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근처를 돌면서 지금 펜스 쳐진 부분에 대부분 저렇게 공사하다가 끝나게 되면은 유치권 팻말이 굉장히 붙어 있는데, 여기 유치권 팻말은 다행히도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안심할 상황은 아니고요. 유치권이라는 것이 신고를 해도 안 해도 그만이고, 나중에 새로운 소유자가 나타났을 때 그때 가서 그 유치권을 주장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없다고 볼 수도 없고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변이 어수선하고 시끄러운데 그래도 시장통이라는 거를 봤을 때에는 상당히 조용한 판이 아닌가 싶고요. 여기가 아마 시장통의 마지막 길인 것 같습니다. 주위를 한번 돌아다 보겠습니다.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손님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데, 여기는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나름대로 입주조건이 다른 전통시장에 비해 와서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바로 옆에 빌라인지 아파트인지 모르는 아주 생뚱맞은 건물이 하나 올라서 있는데, 이렇게 시끄러운 이런 시장통에서 주거 공간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면은 온통 다 시장통에서 볼 수 있는 뭐 떡집이라든가 뭐 호프집, 노래방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준비합니다. 여기가 시장통이다 보니까 상당히 번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마 그 공매가 나와 있는 물건지까지는 한 100여 미터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상업시설로서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음에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주거시설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주거시설을 지어서 오피스텔로 신축을 하려다가 마른 그런 물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매가 진행되고 있는 부지 쪽으로 가다가 지금 새롭게 시행사업을 해서 신축한 건물이 있어 찍어봅니다. 또 이 부지도 사실은 시행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철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네가 완전히 지금 새롭게 탈바꿈을 하려고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지역 같습니다. 네, 내부 화면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터파기 공사와 더불어서 조금 골조를 갖다가 많이 넣어놓은 상태이긴 한데, 이것이 유치권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판례로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프리보드 경매 이야기 강윤식입니다. 지금 온비디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을 갖고 오늘 현장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드린 물건이 제가 여태까지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수탁자산 이러고서는 제가 말씀을 드려갖고 조금 놀랬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들 온비드 그래서 공매를 한다 그러면 압류재산 갖고 취득을 해서 압류재산을 취득해서 매각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다, 뭐 이렇게들 알고 계시는데, 온비드에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재산을 처분하는 일은 한 3-4가지 정도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국유재산이라 그래갖고 국가가 갖고 있던, 소유하고 있던 재산 중에서 불용 처리돼 갖고서는 이제는 이 재산은 없애야겠다, 일반인들에게 매각해서 처분해야겠다라는 부분들, 그런 재산들을
국유재산이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경매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군부대가 이전해서 기존에 썼던 군부대 자리를 공매를 처리한다든가, 공공기업들이 이전을 하면서, 국가기업들이 이전을 하면서 그 자리를 다시 또 공매 처리한다든가, 국유재산 공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압류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체납세액 때문에 체납자의 재산을 강제 증수하기 위해서 공매 처리하는 절차를 압류재산 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유와 압류 같은 경우에선 재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수탁과 유입 자산이 있습니다. 수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큰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본인들이 처분하지 못하니까 이것을 온비드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매각 절차를 밟아서 팔아달라 하는 것을 수탁자산이라고 그러고요. 유입자산이라는 건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채권들 중에서 부실채권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부실채권들은 자체적으로 뭐 소화를 해내겠지만 부실채권액이 너무 커지면은 그 부분이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가가 긴급하게 그 부실채권을 선매입해주고 그 다음에 그 부실채권을 갖다가 강제 집행 절차를 거쳐 채권을 회수하는 그런 자산을 갖다가 유입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캠코에서 자산을 매각 처리하는 것은 국유재산, 압류재산, 수탁, 유입, 자산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진행되는 이 물건은 수탁 자산인데 수탁 자산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리시 수택동 426-5번지 외 네 필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사건인데 네 필지를 다 통합해서 진행되는 사건이죠. 이 수탁자산 같은 경우에 관리번호를 보면은 그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맨 앞에 나와 있는 2022는 진행됐던 그 연도를 말하는 거고요. 뒤에 여기 수탁자산 같은 경우에는 100단위가 거의 들어갑니다. 그래서 300단위나 600단위, 900단위 이런 단위가 들어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올라오는 넘버링 돼 갖고서는 계속 올라오는 사건들을 뒤에다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자산 같은 경우에는 일반 매매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주가 수탁인과 의뢰인 사이에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서 주고받고 하는 그런 매매이기 때문에 임차인에 대해서 명도를 법원으로부터 받아서 집행시킬 수 있는 권한은 부여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매수인이 직접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임차 보증금에 있어서도 거의 매수인이 안고 산다 생각을 해서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매수하는 금액으로 적정한지는 판단을 매수인이 해봐야 되는 겁니다. 뭐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매도자가 이거 조건들을 바깥에다 내놓습니다. 그래서 의뢰서에다가 다 올려놓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봐야 할 사안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은 지금 시행사가 교보신탁에다가 신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소유권에 대해서 권리를 이양해주고 이 물건을 나름대로는 정상적으로 시행이 다 끝나면은 다시 신탁 해지를 하고 돈을 받아가겠다는 이런 내용으로 서로 신탁 관계를 했겠죠. 그러는 와중에 이제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되니까 중간에 신탁사가 온비드를 통해서 매각 처리해달라고 의뢰를 한 이런 내용이고 내가 현장 가서 물어본 결과로는 탐문해 본 결과로는 이 땅을 갖고 전에 시행사 쪽에서 교보신탁에서 한 140억 정도를 신탁하면서 돈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금액이고 지금 토지는 174.4 그러니까 평수로는 한 207평 딱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생숙 정도로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건물은 신축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토지의 아래 토목공사 정도만 이루어진 상태고 토지가 174.4 그러니까 207평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딱 규모 자체가 생숙 생활 숙박시설이라든가 업용 오피스텔이 적합한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가 맨 처음에는 생숙으로
허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상 1층, 지하 1층, 지상 28층으로 허가를 받고 진행을 해보다가 사람들이 생활 숙박시설에 좀 관심이 덜한 걸 알고 시행사 쪽에서 이것을 오피스텔로 전환해서 신축을 하는 걸로 건축 변경을 한 사안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 유치권 자체가 존립하지 않는 게 제가 그 유치권에 대해서 존재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을 전 화면에서 암시를 좀 했었는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여기 보면은 판례가 좀 나옵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현장의 사진에서 잠깐 보셨겠지만 바닥 지하 공사만 하다가 터파이 공사만 해놓고 그냥 주저앉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랬을 경우에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겠냐의 부분인데 건축 신축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 통념상 독립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 위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위 정착물 또는 토지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이라고 나와 있죠. 예. 적극은 인정한다는 얘기고 소극이라는 얘기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2007 막 97로 결정이 됐던 판례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도급공사를 했던 그 공사업체에서 들어와서 지금 터파이 공사하고 아래 뭐 물막이 공사했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고 하면서 유치권 주장한다 할지라도 끝에 가서는 이거 유치권 공사에 대해서는 인정받을 수 없는 공사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그 시행사분들이 남들이 공사하다가 망 거는 잘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사실. 왜냐하면은 유치권 때문에 공사를 하지를 못해요. 그 전에 공사했던 업체에서 와서 자꾸 유치권에 대해서 돈을 내라 마라 막 이렇게 덤벼드니까 머리가 아프니까 시공사들이 잘 안 덤벼들려 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을 물어줘야 할 공사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뭐 조금 시끄러울 수 있겠지만 이렇게 유치권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이런 현장이라면은 한번 뛰어들 수 있을 만할 것 같고요. 150억 정도 감정됐다가 지금 130억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알아본 바로는 140억까지 그 PF를 일으켰던 물건이라고 합니다. 지금 금리가 많이 오르고 건축 자재값 및 그 공모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공사를 섣불리들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좀 자금이 돈다면은 좀 큰 금액을 좀 갖고 움직일 수 있다면은 최저 금액까지 내려갈 것 같아요. 이거는 보면은. 근데 지금 130억에만이 간다 그러면은 이게 평당 7천 정도 될 겁니다. 근데 현재 매매됐던 사례들은 8천까지도 매매가 됐던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에서. 그래서 좀 저렴하게 매입해서 조금 보유하고 계시면서 좋은 시간을 기다리면은 토지 매입했다가 토지 매도하는 것만 해도 상당히 수익이 좋을 투자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